또 사연 보내신 분, 또 오늘 좀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주인공은 정땡땡님이에요. 정땡땡님. 이분들은 저는 좀 독특해요. 이런 사연은 제가 처음 받아보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며칠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케이스가 좀 특이합니다. 이분들의 사연은 부부끼리 전업으로 매매 중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관련해서 남편도 하고 와이프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시드가 작질 않습니다. 이분들은 보유 시드는 합쳐서 5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 그러니까 메타5 다른 브로커사를 이용 중이고, 그리고 업비트로 코인을 하고 있어요. 코인까지.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 이겁니다. 저희는 투자로 인연이 되어 함께 전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는 해외 선물을 하고 있고 와이프는 코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둘 다 수익을 잘 볼 때는 좋지만 한 명이 손실나면 위로해주고 위로받느라 힘듭니다. 그래서 둘이 마음을 먹고 당분간 코인 또는 선물 둘 중 하나만 집중해서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분들 요청사항은 간단해요. 현재 코인 현물과 해외 선물을 봤을 때 어디 쪽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어디서 더 크게 수익을 가져왔는지가 중요하죠. 만약에 업비트에서 코인 현물을 했는데 그게 해외 선물을 한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 그러면 현물, 코인 현물 쪽으로 비중을 더 실는 게 좋겠죠. 그쵸?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하나만 집중해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결론적으로 한 명은 현물을 했을 것이고 한 명은 선물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누가 수익이 날 때도 있고 누구는 손실을 볼 때도 있겠죠. 근데 이제 둘이서 마음을 합쳐서 하나에 집중을 하겠다? 저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하든 현물을 하든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거는 반대예요. 서로 의견이 잘 맞을 때는 이렇지만 만약에 서로 한 명이라도 두 사람 다 선물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스닥 매수를 보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매도를 보재. 그래서 의견 조율이 안 되었어. 근데 실제로 거기서 매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매도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또 거기서 불화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둘 다 서로 눈치 보느라 매매가 더 꼬이게 될 겁니다. 그냥 각자를 이해해주는 선에서 각자가 잘하는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인 현물보다는 선물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게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그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코인 현물을 잘해. 코인 현물을. 그러면 그 와이프는 레버리지를 줄여가지고 코인 선물에서 지금 어차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차트 보고 레버리지를 조절을 해서 와이프는 코인 쪽 선물로 대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남편분은 나스닥이라든지 오전 항생, 골드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한다든지, 어쨌든 둘 다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코인 현물은 내가 매수해서 올라가야지만 돈을 벌잖아요. 그쵸? 근데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물처럼 하고 싶으면 좋은 자리에서 매수만 하면 돼요. 매수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인 현물 업비트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분명히 수수료든 뭐든 간에 로스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선물이랑 똑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 그 레버리지에 맞게 조절해서 내가 현물하듯이 매수만 하면 돼요. 선물에서. 그러면 현물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주식이나 코인같이 현물했을 때 물렸을 때는 마이너스 1000만원, 마이너스 500만원 이렇게 돼도 버티면 올라가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물에서 100만원, 200만원 물리면 더 겁을 내. 결론적으로 내가 청산을 해야지만
그게 손절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물이나 선물이나 똑같아요. 물렸으면 손해보고 있는 구간은 똑같습니다. 다만 현물과 비슷하게 하려면 그 레버리지를 내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차라리 선물에서 분야를 나눠서 매매를 하고, 만약에 뭐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각자 하다가 물렸을 때 그때는 서로 그 다음 대응이라든지 손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도움을 주면서 협의를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두 사람이 동시에 앉아가지고 하나의 매매를 가지고 매매창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돈만 날릴 거예요. 그냥 따로 하는 게 맞아요. 따로. 그러니까 뭐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따로 매매하는 게 맞는 거고,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돼. 그러다가 아닌 상황이 왔을 때는, 그때는 뇌가 두 명이잖아. 두 명이니까 두 명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이쯤에서 손절을 하자 차라리, 아니면 이쯤에서 해치를 걸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대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유 시드가 5억이면 하루에 1%씩만 와이프랑 내랑 레버리지 줄여가지고 1% 정도 수익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쵸? 뭐 손실 보는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하루에 1% 정도 수익 내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한 달 지나고 나서 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인 날도 있으니까, 현물이 되었든 선물이 되었든 저는 선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물을 하더라도 와이프가 할 분야, 내가 할 분야 따로 정해가지고 따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물리거나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때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가 매매하는 거를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건 그 정도 피드백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